안녕하세요. 숲속에 사는 책 읽는 곰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심리 분석의 규제 프란체스코 알베로니의 여자는 졸고 있는 남자를 증오한다 제2장 남자는 외로운 섬의 5편 엠마누엘을 만나라 유토피아를 찾아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에로티시즘은 양성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고 상대의 공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실현된다. 이런 의미에서 구미의 에로티시즘은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뿐이다. 약간의 예의를 제외하면 60년대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엄격하게 다른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변화는 먼저 경제와 물질 면에서 나타났다.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여자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자 출생률이 낮아졌다. 그리고 가전제품의 등장으로 가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개혁은 먼저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이 붙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역할 분담을 거부했다. 그들은 신체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남자와 여자의 분리에 반항했다. 젊은이들은 대대적인 운동과 집단적인 축제를 벌여 공통의 우상과 유토피아를 창출했다. 그 후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여성 해방운동이 분명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남녀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연구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처음 한동안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자기의 양식을 상대에게 강요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페미니스트들은 남자에게 당신이 여자의 입장이라면 하고 물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페미니스트들 자신은 남자의 행동 양식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은 길고 재미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문학에 나오는 몇 가지 예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자가 문학을 통해 자주 다루는 주제는 남자처럼 성과 사랑을 분리해서 행동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아나이스 니는 그녀의 결작 사랑의 보금자리 스파이에서 이렇게 썼다. 그녀는 눈을 뜨고 몰려드는 자유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뜨거운 열망에 그저 애태우는 것이 아니라 낯선 남자와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녀는 남자가 흔히 하는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벗은 몸으로 옆에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조각상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내부에 분노라고 해야 할지 혹은 원한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에게 주었던 자신의 몸을 거두고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다고 느꼈다. 그 남자를 자기 몸에서 멀리 떼어놓고 싶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떨어져서 한순간 뒤엉켰던 모든 것을 두 사람의 숨소리와 살갗과 채취 따위를 멀리 떼어버리고 싶었다. 아나이스 니는 나는 사랑 없는 쾌락이라는 남성형의 자유를 획득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어느 면으로 보아도 여성적인 감정을 묘사했다. 여자는 사랑 없는 섹스를 한 뒤에는 도둑질 당하고 배신당했다는 기분을 느낀다. 준 것을 도로 찾아 그렇게 어리석고도 모욕적으로 맺은 관계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리고 싶어 한다. 엘리카송도 그녀의 두 권의 책 나르는 것이 두렵다.
당신 자신의 삶을 구원하려면 해서 사랑 없는 섹스라는 남성형의 성행위를 계속 다루었다. 그 후 낙하산과 입맞춤에서는 편집적인 경향마저 보였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사도라는 젊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뒤 1984년에 뉴욕에 사는 이혼녀답게 섹스 모험에 나선다. 그녀는 섹스 모험을 즐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다. 알 수 없는 몸을 가진 낯선 남자들, 이사도라는 그들과 밤새도록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에 남자가 새벽 3시쯤이면 마법에 걸리듯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떤 남자라 해도 아침까지 그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새벽 3시쯤이 되면 남자들은 집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이사도라는 이 시기의 인생에서 매혹적인 결합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비록 한순간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도취시키거나 현실을 잊게만이라도 해주는 남자는 좀처럼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타나는 것은 앙자님이 아니다. 이사도라는 남자의 성기도 가지가지라는 사실을 배웠다. 핑크색과 붉은색, 그리고 누런색 등 색깔도 다르고 달의 표면처럼 근육이 붙은 것과 소시지같이 생긴 것 등 모양도 달랐다. 또한 여자 몸에 들어오자마자 사정을 하고 마는 것과 전혀 사정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 등 성질마저도 이렇게 갖가지 차이가 있지만 하나만은 한결같은 점이 있었다. 그 물건의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놈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엘리카송의 책은 모두 이런 식으로 냉랭한 섹스와 마음 내키지 않는 남자들과 벌이는 소란 속에서 줄거리가 전개된다. 진정한 에로티시즘 따위는 들었을 틈도 없다. 엘리카송의 작품에는 연애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아나이스 나는 사랑 유희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연인이 생길 때마다 그와 일체를 이루려고 한다. 첫 남자는 멋진 독일 남자이고 그는 바그너와 지그프리드의 매력을 맛보게 해준다. 병사인 조는 전쟁과 죽음의 매력을 발산한다. 만보는 태평양의 삶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음악을 느끼게 한다. 남자가 바뀌면 매력도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하기만 한 인생을 맛볼 수 있다. 그런데 수없이 에로틱한 체험을 거듭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제2의 그림을 보고 있을 때였다. 그 그림에 묘사된 장면은 폭발해서 별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뿔뿔이 흩어진 퍼즐처럼 파편 하나하나가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흩어지고 있었다. 남자처럼 되고 남자의 자유를 획득하려고 하는 동안에 그것이 지나쳐서 그녀의 자아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아나이스나는 남자를 사랑할 때마다 철저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중요한 부분이 개입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것은 여자의 방식이지 남자의 방식이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나이스나는 남자를 참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 포르노 소설을 쓰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 아래 남자를 연구하고 있다. 그녀는 헨리 밀러와
로렌스 다벨의 친구이고 동시대의 작가들과 깊은 교분이 있었다. 남자와 여자의 에로티시즘을 동시에 묘사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예가 엠마누엘 알산이다. 알산의 책에는 항상 수십 페이지 정도의 빼어난 부분이 있다. 그녀는 D.H. 로렌스가 남자의 입장에서 쓴 걸작에 버금가는 내용을 여자의 입장에서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의 성이 지닌 감성으로 세계를 포착하면서도 동성도 이해할 수 있는 줄거리를 엮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알사는 그녀에 져서 엠마누엘에서 여자 특유의 에로틱한 감정을 유감없이 펼쳐 보이고 있다. 이야기의 첫머리부터 호화로운 특등 선실에 들어간 여자가 그녀를 위해서 모든 배려가 갖춰졌다고 생각하면서 감미로운 기분을 맛본다. 같이 여행하는 길동무가 들어오자 그를 낱낱이 음미한다. 그의 세련됨, 그가 풍기는 좋은 채취를 즐긴다. 줄거리가 판에 박힌 애정소설처럼 호스테스가 어떤 남자에게 눈짓을 보내면 엠마누엘은 질투를 느낀다. 그녀의 모든 존재는 유혹 그 자체이다. 엠마누엘의 무릎은 노출된 채 형광등에서 쏟아지는 불빛을 받고 있었다. 남자의 눈길은 치마에서 빠져나온 그녀의 무릎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이럴 때 남자의 내부에 생기는 동요를 잘 알고 있었다. 엠마누엘은 이미 일부분이 아니라 온몸이 벗은 몸이 되었다. 남자의 뜨거운 눈길을 느끼면서 그녀는 다시 자신이 무방비 상태가 되려고 하고 있음을 알았다. 엠마누엘은 곁에 있는 남자가 유혹하기만 하면 그에게 몸을 바친다. 지금 거기에서 맛보는 쾌락 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의도도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우연한 만남은 끝모르는 쾌락의 셈이다. 손에 남자의 성기를 쥐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남자의 리듬은 그녀의 리듬이고 남자의 쾌락은 그녀의 쾌락이다. 엠마누엘은 양성의 에로티시즘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상대는 비행기에서 만난 남자이기도 하고 마리앤이기도 하고 남편인 경우도 있다. 언제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쾌락을 맛볼 수 있다.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아름답기만 하면 언제나 매혹된다. 육체, 몸짓, 눈빛의 아름다움을 어디에서도 발견한다. 이것은 여자를 언제나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라고 상상하는 남자의 에로티시즘을 상기시킨다. 그녀의 에로티시즘에서는 남자의 사회적 지위, 계층, 신망, 명성 따위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또한 남성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엠마누엘의 세계에서는 처음부터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아무도 두려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서 몸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주고받음이 언제나 가능하다. 이 점에서도 남성형이다. 그러나 엠마누엘에게는 레즈비안의 감각이 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는 동시에 마리앤도 사랑한다. 엠마누엘 속에는 깊고 지속적인 사랑의 영역도 있다. 남편과 남편들이라고 그녀가 부르는 상대, 깊지 않은 관계에 있는 애인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동시에 친구와 아들과 딸,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키운다. 섹스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거나 지배적이 되려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적 의식도 없고 적도 없다. 에로티시즘은 남녀노소 모두를 껴안는다. 불쾌함도 거부도 권태도 없다. 지나치게 다가가지도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는다. 요콘다의 알사는 우리에게 양성의 판타지를 제공한다. 거기에서는 에로티시즘이 다른 모든 형태의 사랑과 결합된다. 다시 말해 유토피아가 펼쳐진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제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장의 주제는 사랑의 메커니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